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6월 16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힘당에게 지지율이 역전됐다라는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뭐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어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선관위 투표 부족 사태에 의한 어떤 정부 여당과 그다음에 집권 여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추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선거론에 어떤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나 정부가 신뢰도가 하락한다라는 것은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공소 취소 특검법을 사실상 밀어붙였던 이 공취소 모임이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어떤 중도로 얘기가 되는 분들이나 여기저기서는 왜 이명박근혜는 구속 수감이 되고 조사를 받았는데 이재명은 왜 스스로가 특검을 통해서 공소 자체를 취소하려고 그러냐라고 하는 반발이 나오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셋째 그다음에 뭐냐면 한 가지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의 이탈 조심, 문조톨레이유 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 대통령 하나 살아계신 문재인 대통령을 지우려는 하는 세력들, 악마화하는 세력들에 대한 3년간 거의 한 5년간 참았다가 그 전통적 지지층의 폭발이 이번 뉴 이재명 세력들이나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보면서 사실 폭발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당한 민주당 지지층의 이탈의 조짐이 결국은 민주당 전체의 지지율이 깎아먹었다라는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사실 뭐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대통령이 그 해외 순방 지금 나가셨죠. 대통령이 지금 외교적 활동을 잘하고 계십니다. 외교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X에다가 여러 가지 어떤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압박하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이 나오고, 출국 전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통적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당원이 뽑은 당대표, 당원이 뽑은 대통령이지만 당대표도 당원이 뽑았단 말이에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 당원이 뽑은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이 사퇴의 압박이 나오는 이런 것은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왜 해외 순방 중에 X에다가 그런 글을 올렸냐면요. 내가 귀국하기 전에 사실상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는 사실 의미예요.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이런 정치적 스탠스는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도중에도 X에다가 글을 올렸다는 것은 내가 귀국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라 라는 의미가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여기저기서 아니 그게 원래 정치적인 시나리오예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갈 때 돌아오기 전에 거취 표명을 해서 자진 사퇴를 한다던가, 그게 그 일련의 어떤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시나리오였을 텐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 귀국한 다음에 거취 표명을 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25일 전에 사퇴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25일 전에 사퇴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전대 출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나 더불어민주당의 전준위가 구성되기 전에 당대표를 사퇴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보셔야 될 거고, 그쵸? 아니 25일 전에 정청래 대표가 사퇴는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선거의 룰에 어떤 전쟁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25일 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전준이나 선대위가 뜨기 때문에 그 전에 당대표 자리를 물러나고 그 이후에 이제 거취가 이제 표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뉴 이재명 뉴박 세력들이나 지금 정청래 대표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기 전에 거취 표명을 하길 원했는데 사실 그것은 정청래 대표가 거부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인 1표제 문제에 대해서 이슈를 다시 띄웠고 거기에 이제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어떤 SNS에 올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면 돌파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면 돌파한다는 것은 당원에게 선택받겠다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본인을 선택해주지 않으면 정청래는 거기서 당연히 불복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총의 생중계 문제예요. 의총의 생중계를 정청래 대표가 밀어붙인다는 것은 전선을 확대한다는 것이죠.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의총에서 다뤄질 가장 민감한 문제가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거든요. 이 보안수사권 문제나 1인 1표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떤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의총에서 발언하는지 당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인 1표제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전현희 의원과 김남희 의원이 사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우리들 용어로 하면 쌉소리를 하면서 사실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는 듯한 얘기를 해서 당원들이 분노해서 사실 전현희 의원이나 김남희 의원에게 저희가 문자 행동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전현희 의원은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새날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김남희 같은 애들은 다시는 이런 애들을 정치시키면 안 돼요. 당원들에게 어떤 좀 싫은 소리 듣고 문자 행동을 봤다라고 해서 당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본인의 행동은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당대표에게 자기를 좌표를 찍었다라고 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좌표를 찍어서 자기가 당원들에게 시달렸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나에게 사과를 하라. 정신 나갔죠. 저는 하나 김남희 의원에게 반박을 해줄게요. 김남희가 얘기하는 1인 1표제를 하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의 구성원이 2030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숫자가 적기 때문에 2030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2030의 민주당의 당원 비율이 적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쟤네들은 2030을 결국은 표의 등가성을 준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물론 김남희 의원이 2030에게 더 가중치를 주자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 자체가 2030의 어떤 목소리를 귀담을 것을 1인 1표제가 있을 때 못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 이 1인 1표제라는 건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의 등가성, 즉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이 90표였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그게 조정된 게 대의원 한 표가 20%로 조정이 됐잖아요. 1인 1표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인데도 불구하고 1인 1표를 하면 2030이 민주당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듣습니까?
저는 이게 되게 한심해요. 어떻게 민주당의 2030이 많이 참여하게 할 것인지를 연구해야지. 2030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2030 집권 여당이거든요. 민주당은 집권 여당인데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2030의 목소리만 귀 기울일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주당의 2030의 비중이 적다라고 생각하면요, 밖에 있는 2030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 경청할 것인가, 또는 그 2030이 어떻게 민주당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해야지. 1인 1표제를 했을 때 2030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쵸?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과거 이제 민주당 전통적 지지층들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죠.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이제 그 가장 중심축이 40대, 50대, 60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30 들어오는 사람들은 민주당의 역사 자체를 대부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행위나 어떤 발언들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친명이다라고 하면 무한 지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2030 세대의 목소리를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변명입니다. 이거는 트랙이에요. 핵심은 1인 1표제를 반대하고 싶은 거라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판한 거 아닙니까? 누가 2030의 목소리를 듣지 말라 그래서 김남일을 비판한 겁니까? 당원들이 바보로 보여요? 2030의 목소리를 잘 반영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1인 1표제를 부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결국은 1인 1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한 거잖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이고, 제가 정청래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귀국 후에 어떠한 이제 대통령과의 어떤 독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저는 아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워딩을 보면 이제 정면 돌파예요. 당원 믿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주권정부, 즉 이재명 정부의 탄생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지지한 피와 땀이 있다.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거죠. 문조털레유 하면서 김대중을 찍었던 분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는데, 그 중간에 문재인을 지우고 싶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은 차마 건드리지 못합니다. 제가 분석한 거에 의하면 저들은 노무현 다음에 이재명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에 아마 동의하실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문조털레유 하면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딴 거 아니에요. DJ 노무현 이재명이 되고 싶은 거예요. DJ 노무현 문재인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그 이유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힘당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하지 않아요. 근데 문재인만큼은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 이유가 아직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노무현 문재인을 분리시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친노 친문을 하나로 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냐? 우리는 친노 친문을 하나로 보는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데, 이들은 친노와 친문을 구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친노는 이재명 정부가 이어가야 될 정부고, 문재인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왜 분리를 하냐? 지금 친문 세력들, 즉 친노 친문에서 살아남은 정치인들이 아직 이 정부에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응?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때 정치했던 사람들은 기억을 못하죠. 문재인 대통령 때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죠. 최민희나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뉴박 세력들은 문재인 정부 때 같이 했던 사람들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조털레이유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치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없잖아요. 문조털레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유는 사실 최근에 합류한 겁니다. 계속 얘네들이 했던 작업은 문재인 대통령 악마와 조국 장관 악마와 김어준 악마와 요 세 개였어요. 근데 여기에 정청래와 유시민이 붙은 것은 최근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분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일단은 싸움의 어떤 전선이 확대가 되는 거를 막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곽상원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가시죠. 왜 곽상원이 나서서 유시민을 저격하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곽상원은 상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예요. 그 사위가 문조털레이유의 한 명인 유시민을 저격을 하고 김어준을 저격을 하잖아요. 곽상원이 누굴 저격합니까? 김어준을 저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시민을 저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곽상원을 내세워서 뉴박 세력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마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곽상원이라고 본인들은 착각을 하겠죠. 우리는 곽상원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곽상원은 그냥 남이에요. 그런 곽상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김어준을 때리고 유시민을 때려주면 자연스럽게 친문이 고립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저쪽에서 볼 때는 친문 패족을 만들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네들이 뉴 이재명 세력들이 이제 민주당의 전통성을 지우고 싶은 거죠. 이 이재명이라는 을 찐명하면서 문재인을 악마화시켜서 김대중, 노무현, 이재명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이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듯이 정청래 대표가 DJ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실상 문조털레이유라고 비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얘기 나온 거 곽상원 씨 얘기 좀 하면 저는 어제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면 곽상원 따위가 유시민을 정말 딴 것도 아니고 유튜브 100만이 넘는데 그 수익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은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 전형적인 조선일보 공격 방식이거든요. 정치인들을 추접스럽게 돈으로 얽매여 갖고 너 그 돈 어디다 썼어? 쟤네들이 쓰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통장가입니다. 쟤네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너 그 돈 어쨌어? 통장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제가 당했던 거. 제가 당하고 저 민주당 안에 침투해 있는 저 송가역 세력들과 열민충 세력들, 그 애들이 맨날 하는 게 지네 수준으로 봐서 너 그 돈 어쨌어? 너 유튜브 노무현재당 유튜브 100만 명이 넘는데 수입이 꽤 될 텐데 그 돈 어쨌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통장가로 가는 거예요. 저한테 그 짓 했잖아요. 최근엔 김어준한테 하는 거 똑같죠. 매출이 400 몇십억인데 세무조사해야 된다. 저 새끼들이 계속 그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지네 수준으로 보고. 김어준한테 했던 짓이에요. 그랬더니 김어준 총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엄격한 세무 검사를 하고 도덕적으로도 검사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제가 하나 해석해 드리면, 어제 제가 곽상원이라는 사실상 노무현 대통령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자를 보면서 분노했지만, 역시 피는 다르다라는 노건호 씨의 어떤 그 SNS의 글을 보고 저를 위안을 삼았습니다.
노건호는 다르구나. 응? 노건호 씨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유시민은 존중받아야 마땅할 사람이다. 곽상원 문제 제기엔 시각차가 있다. 그리고 곽상원 씨가 저는 한 것 중에 용서할 수 없는 게, 물론 사이도 가족이죠. 직계는 아니죠. 노건호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단은 시민의 것이다. 노건호는 재단을 가족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노건호 씨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노무현 재단이 유시민 홍보 장소냐 이런 식으로 떠들어요. 정말 모욕적이에요. 최민희 의원이 제대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시민에게 노무현은 지켜야 할 성지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유시민에게는 지켜야 될 성지고 가꾸어야 될 성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시사 프로그램 맡아달라고 수백만원, 편당 수천만원을 준다 그래도 안 나가요. 근데 노무현 재단 하나 지키고자 알릴레오 만들어갖고 구독자 100만을 넘기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노무현 재단이 유시민의 홍보 장소냐라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유시민이 본인 유튜브 만들어도 지금 제가 보면 200만 구독자 넘어갑니다. 아마 최단 시간 100만 구독자 넘어갈 게 유시민이 유튜브 만들었다라고 세상에 떠들어대는 순간 100만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시민에게 노무현 재단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그 죄스러운 마음에 노무현 재단은 지켜야 되고 가꿔야 되는 성지였던 거예요. 그런 유시민을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노무현 재단 후원 취소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떠납니까? 곽상원 같은 사람, 인간 같지도 않은 발언들을 하는 놈이 사위라 그래갖고 그자가 노무현 재단에 무슨 상관이에요? 노무현 재단은 곽상원과 가족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노무현을 기억하고 노무현을 잊지 못하는 시민들의 소유예요. 응? 이거는 노건호 씨도 이게 가족이 개입되면 안 된다 설립 초기부터 개인적으로 유족의 참여를 반대해 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제 노건호는 가족도 아닌, 정확히 보면 남이 노무현 재단은 우리 가족 거다. 그런데 왜 우리 가족 재단을 유시민 네 홍보 장소로 이용하냐라고 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갑질을 한 거예요. 거기에 진짜 가족이 나타난 거예요. 노건호 씨가 유시민은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따위로 하니까 곽상원이라는 자가 정말로 한심해 보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불쌍해요. 우리에겐 덕분에 유시민이라는 우리 민주주의의 기둥을 다시 찾을 수 있어서 좋지요. 어제 곽상원 발언이, 여러분들에게 예고 하나 해드릴게요. 어제 곽상원 발언 자체가 결국은 이 전당대회를 끝낸 겁니다. 무섭죠. 어제 곽상원 발언에 의해서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 재단 이사 상임 고문 자리를 던지는 순간 이 전당대회는 끝난 거예요. 어제가 최대의 골든 크로스도 아니고, 어제 거의 이제 전당대회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고, 여러분들 보세요. 김어준, 유시민, 정청래 마이너의 개총수가 합쳐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전통성을 지키자라고 외치면 질 것 같습니까? 저야 그분들에 비하면 한 줌 부끄럽은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저는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분들 같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도 저는 진정성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제가 굉장한 이번 전당대회의 분수령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유시민 작가가 본격적으로 자기는 비평을 하고 비평을 넘어선 어떤 정청래 대표를 사실상 민주진보의 어떤 이번 전당대회에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뉘앙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어제 노무현재단의 상임 고문을 사퇴한 유시민 장관의 그 소식을 가장 기뻐한 사람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정청래 대표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아, 그래요? 갑자기 유시민이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자리를 던지고 본격적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정청래는 천군만마를 얻은 거예요. 이거는 뉴 이재명 세력들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너희들 그따위를 하지 말라 그러면서 ABC론을 얘기하면서 잘 이해시키려고 했더니 그 말조차 모욕하고 오역해서 유시민을 또다시 문조탈래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죠. 그 조롱의 대가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여태까지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하고 조국 장관을 악마하고 김어준을 악마하고 거기에 정청래 유시민까지 악마화했던 그 일배봐도 못한 진보의 일배 같은 행위를 하면서 같은 진영에게 상처를 줬던 그놈들이 이제 드디어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을 줄 알았어요? 응? 언제까지 본인들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문조탈레이 떠들어도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 악마화하는 거에 동의해주고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대가를 치를 때가 된 겁니다. 결국 유시민 장관의 참전은 우리 민주 진영에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이고, 앞으로 뉴 이재명이라고 부르는 뉴박 세력들에게는 니들이 자초한 일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좀 바로 잡고 갈게요. 이현주가 또 독서를 하나 퍼부었죠. 이현주가 독서를 퍼부었어요. 독재자에게나 할 말이다. 그 말이 뭐냐? 정청래 대표가 얼마 전에 정권은 짧다. 이거 여러분들 앞뒤 다 자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정권은 짧다, 정청래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제가 봐도 부적절해 보여요. 그거는 박근혜 정부나 윤석열 정부에게 할 얘기인데, 그래도 정청래가 이거는 말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정확히 읽어줄게요. 정청래 대표가 60항쟁의 39전을 맞아서 여기에서 얘기한 거예요. 언론들이 이거를 과포장하고 과대 어떤 그 확산시켰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정권을 짧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이거를 대통령과 맞먹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면서 정청래가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들이받고 전쟁 선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워딩을 알려줄게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짧다. 그 이후에 말을 쓰지 않아요, 이놈들이. 그 이후에 뭐라 그랬냐면,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항상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들. 이재명 정부가 짧다라는 게 아니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기 때문에 우리가 야당일 때나 집권했을 때나 국민의 마음을 살피는 데가 필요하고, 그 말 다음에
요거는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짰고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을 짰다. 그러면서 야당일 때나 여당일 때나 국민을 살펴야 된다. 바로 이어서 뭐라 그러냐? 그 같은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과와 외교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민주당은 정부가 가장 든든한 동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동지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그 맥락은 다 드러내고 정권은 짧다라고 하면서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거를 또 악마의 편집을 한 걸 갖다가 이현주 같은 애들이 정청래를 비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말은 좀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제 앞두고 오늘 장성철이라는 평론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이대로 만약에 전당대회가 붙게 되면 유혈 사태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장성철 씨, 그건 당신이 지지했던 정당에, 당신이 지지하는 몸담았던 정당의 수준이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유혈 사태가 난다고요? 그건 니네 수준이야. 니네 수준, 니네들 옛날에 막 때려부시고 막 니네끼리 치고받고 그런 거지. 민주당 당원들은 당신들 같이 그런 무지한 당원들이 아니에요. 응? 아무리 민주당 당원들이 지금 나눠져서 한쪽은 정청래를 응원하고 한쪽은 김민석을 응원한다 그래서 절대 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들은 김민석이 나왔다 그래서 김민석한테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응? 그건 당신들이 몸담았던 정당이 그런 수준만 봐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오늘 요거 좀 얘기할게요. 제가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랑 송영길 의원은 지금 그냥 전당대회 대놓고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주에서 통합특별시 출범식에 김민석 총리가 간 거는 이거는 저는 당연히 갈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갖고 저는 딴지를 걸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당연히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여기에 여러분들 통합특별 출범식에 간 거는 이거를 갖고 욕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이런 거 갖고 욕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거나 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2박 3일로 호남 광폭 행보하는 것은 당연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의 권리당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맞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할 건 아니에요. 당연히 대통령이 계셨으면 대통령이 통합특별시가 여러분들 처음으로 출범하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했겠죠. 그 공석을 김민석 총리가 갖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비판 지점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2박 3일 동안 굳이 갈 일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통합특별 출범식에 참석하는 건 당연하지만 2박 3일 동안 지금 호남에 광폭 행보를 할 만한 일은 아니죠. 이거는 누가 봐도 당권 겨냥을 하는 광폭 행보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진짜 대도 아젠다 있죠. 오늘 김용남을 위로하고 김용범 정책실장과 차담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뭐냐? 송영길이가 여러분들 호남에서 당선됐나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송영길이가 호남에서 당선됐어요? 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송영길이 왜 가요? 지가 당대표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전남 보성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원 당선인 워크숍에 지가 왜 갑니까? 얘가 왜 가요? 김민석 국무총리랑 같이, 아니 송영길은 인천에서 당선된 의원 아니에요? 왜 여길 왜 갑니까? 손혜원이 불렀나? 전남 손혜원이 여기 시의원 당선돼갖고, 그래서 오늘 때마침 방송에 나와갖고, 여러분들 이 민주지정에 다행인 게 있어요. 손혜원이 밀면 다 떨어집니다. 송영길이 밀면 다 떨어져요. 그래서 둘이 손잡아갖고 소나무당 만들었던 자들이에요. 그쵸? 손혜원 소나무 옆에 끼고 송영길 끌어들였다가 둘이 폭망한 케이스예요. 손혜원이 밀거나 송영길이 손잡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나마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불출마라고 하는, 여러분들 참 신기하죠. 제 방송을 5, 6년 정도 이상 보신 분들은 여태까지 시사타파가 어떤 자들과 싸웠나 간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이 현실을 보세요. 돈탐사랑 싸웠죠. 손혜원이랑 싸웠죠. 그쵸? 여러분들 제가 이동형 패거리들이랑 일절 교류도 없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저는 무슨 사장 남천도 이런 애들 말 자체를 언급을 안 했어요. 한번 지나고 나서 한번 보세요. 열민당 출신들이랑 여러분들 열린민주당 그 진짜 최강욱 의원 빼고는 진짜 거기 지지했던 애들 지금 어떤 짓을 했나 보세요. 응? 진짜 한번 제가 어떤 인간들, 돈탐사, 열린공감, 그 다음에 손혜원, 제가 누구죠? 송영길,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욕을 쳐먹더라도 정봉주가 옳았다고 외친 사람 누굽니까? 그때는 90대 진짜 10으로 정봉주가 틀린 말은 한 거 없다. 2년 전에 전당대회 때 모두가 정봉주 죽이려고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힘내라 정봉주 틀린 말 한 거 없다. 지금 시간 지나고 보면 어때요? 지금 시간 지나면 어때요? 정봉주 이제 와서 정봉주 옳았다는 얘기하고, 송영길이나 이런 인간들을 제가 진짜 어떤 인간들이랑 이 민주주의에서 싸웠는지, 저 돈탐사 패거리들이랑 하바리들, 제가 그때 저것들 죽여놓지 않았으면 지금 막 150만 구독자, 손혜원과 아이들 해갖고 연병 들어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민주당이라는 이 정당이 진짜 좋은 사람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저런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광파리 해갖고 들어오는 인간들은 좀 자제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동영이랑 어울리는 거 봤어요? 이동영이를 방송에서 칭찬하는 거 봤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김어준 총수는 제가 늘 우리 민주정을 지키는 버팀목이라고 하고, 김어준은 메이저고 나는 자연스럽게 마이너다라고 하면서 내 주제 파악을 하지만, 이동영 따위가 어디 김어준을 넘보고 그런 인간들, 시간 지나고 보세요. 왜 진짜 그거는 왜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구독 취소하고 그랬지만, 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오라, 사심 있는 자와 사심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 보면 사심 없이 행동했던 사람들은 바른 길을 갔던 것이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선동하고 사심 있는 자들은 그 사심 있는 자들끼리 모여서 갔기 때문에 결말은 이쪽이 당연히 맞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러죠. 사심 있는 사람의 행동과 사심 없는 사람의 행동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 정부 들어가고 유튜브에다가 700억을 지원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유튜브에다가 돈을 지원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정부 광고인가? 왜 난 안 줘? 응? 나같이 민주당 평생 지키고 난 100원 한 장 받아본 적이 없어. 응? 응? 야, 나는 100원 한 장을 받아본 적이 없. 나는 응? 여러분들 제가 왜 광고 안 받는지 아시겠죠? 응? 여러분들 이제 좀 아시겠어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광고를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항상 이 싸움의 중심에 있어. 몸빵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설프게 광고를 받잖아요. 광고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광고를 안 받는 거예요, 사실. 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ARS 1877, 1876 가입해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여러분들 만약에 예전에 정봉주가 옳았다라고 외칠 때 여러분들은 전부 나를 욕하고 정봉주를 욕하면 여기에 붙어있는 광고주들을 압박해갖고 광고를 끊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광고를 안 받는 거예요. 제가 말은 게을러서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나 때문에 괜히 돈 내고 피해 입을까봐 저는 알다시피 하바리 새끼들은요 이 사방이 광고예요. 사방이 이 사방이 광고로 다 둘러쳐 있더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니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제 방송 정도 되면 광고 많이 붙죠. 근데 왜 광고를 안 붙이겠어요? 저는 항상 그 싸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니까. 응? 그래서 유일하게 여러분들 우리는 맨날 ARS 1877, 1876 저희 시사타파 뉴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건 모르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정부 광고가 유튜브에게 어떻게 집행되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실 나는 평생 민주당에게 단 1원 한 장 나는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700억이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 10여 년째 지켜봐도 그런 거는 전혀 그냥 이게 속편해. 그냥 여러분들이 ARS 가입 안 하신 분들 좀 해주세요. 알다시피 그 흔한 뭐 보험 광고 하나 우리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잘하면 ARS 가입자들이 늘어나고 제가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못하면 ARS 가입자들은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이런 송영길의 김용남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이 김용남이 위로받을 사람입니까? 김용남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송영길 같은 애들 저런 진짜 이 뉴 이재명 세력이라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부터 민주당이 한 지역구에 6선 달라고 떼쓰는 사람을 민주당 어른인 척하고 진짜 정치권 빨리 은퇴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정치권은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보고 뉴박 세력들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여러분들 가장 큰 게 뭐냐면 내가 알던 민주당이 맞나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여러분들 이 전당대회가 이렇게 과열되고 그런 이유가 뭐죠? 얘네들은 오직 배지예요. 배지. 2028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나 민주진영의 개혁이나 국민들의 삶을 바꿔줘야 되는 민주당의 책임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오로지 친명파리에 가면서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당대표 세워갖고 2000 국민들이 죽던가 정권을 뺏기던가 아무 상관없이 자기는 배지만 달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응? 지금이 싸울 때입니까? 진짜 친명이라고 하면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지지율 떨어지는 거에 걱정을 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2030이 어떤 이탈하는 조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고민하고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어떻게 다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이나 토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무조건 당대표 사퇴하라고 그냥 오로지 배지에 골몰한 인간들이에요. 응?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너무 실망스러워요. 응? 말이 뉴 이재명, 응? 뉴자 붙이는 놈들 치고, 응? 국민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놈들이 있을까요? 한심합니다 진짜. 그 다음에 요 얘기 좀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썼어요. 뉴 이재명 세력은 길어야 4년입니다. 민주당 정통적 지지자들은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들은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 들어왔죠. 그들이 4년 동안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끝나면 다 떠날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 이미 떠난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전통적 지지자들은요,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지지할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지나가는 손님에게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안방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 온갖 수모를 당하고 뉴 이재명 세력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박수 쳐주고 그랬는데 민주당의 역사마저도 부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친문이라는 정치 세력을 지우려고 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친문과 친낙은 결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친문은 친노고 친노가 친 DJ계예요. 뜬금없이 노무현을 지우고 싶어서 악마화시키고,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아직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수많은 지지자들을 외면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당대표는요, 진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개혁을 하고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 다음에 당원 주권이 진짜 확립되는 민주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민주당의 전통성을 부정하지 않는 그런 당대표가 돼야 돼요. 응? 지금 쟤네들 하는 짓 보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울 수 없으니까 친노와 친문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폭발한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 제 말 오늘 제목 이거 잘 새겨 들으십시오.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력들은요, 민주당에 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지킬 사람들도 전통적 지지자들이고, 이재명 대통령 위기 때도 앞에 나서서 우리 대통령이라고 막아줄 사람도 전통적 지지자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찬밥 대우합니까? 문조톨레유 외쳤던 인간들은 승승장구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응? 전통적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를 세운 것이고요. 전통적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탄핵하고 이재명 정부를 세운 겁니다. 이분들은 저력이 있어요. 이분들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그 이명박근혜 기옥 같은 10년을 견디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했던 그런 저력 있는 당원들을 이제는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전부 바꿔버리려고 하고 이들을 지우려고 하니 누가 그 수모를 겪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을 해서 정청래 대표를 찍어 눌러서 사퇴시키는 게 우선시되면
정말 위기에 닥칩니다. 저는 우리 대통령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재명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전통적 지지층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인사와 전통적 지지자들에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또다시 이상한 인사들, 오창석이나 서승만이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인사들이, 오창희, 김규현, 오창석, 노영희, 이런 서승만 이런 자들이 또다시 한 자리씩 해먹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 저는 여러분들 아까 어떤 글을 봤더니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왜 공중파 MBC나 왜 YTN에서 마치 이동영이를 이 정부의 어떤 그 핵심 연결고리인 척하면서 메인 방송에 출연을 시키고 단독으로 비평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냐, 정부의 지원금 때문에 아니냐라는 누군가가 의문을 제기하더라고요. 안 그래요? 이동영이가 무슨 비평을 잘하고 이동영이가 무슨 정치 분석을 잘한다고 공중파의 비평에 단독으로 출연해 갖고 대통령의 의중을 묻고, YTN은 심지어 본인이 시간을 고른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금 왜 그러냐면 방송국들이나 지금 공중파들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안 좋거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중앙일보, JTBC 지금 거의 배째라라고 지금 거의 파산 선고 비슷하게 했잖아요. 왜 그러면 과거같이 광고 수익이나 시청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광고의 단가가 낮아지는 거예요. 시청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청률이 높으면 광고의 단가가 올라가는데, 시청률이 여러분들 형편없어지면요 광고의 단가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어떠죠?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나나 좀 각성해야 될 게 하나 있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요즘 젊은 층들이, 저도 꼰대잖아요. 저도 50대 이제 중반으로 가는 꼰대이기 때문에, 저도 요즘 저는 진짜 꼰대예요. 저는 왜 꼰대냐면요, 저는 SNS를 안 해요. 제가 예전부터 SNS를 안 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제가 글을 써갖고 남들한테 좋아요를 받고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그런 으쌰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정치라는 게요, 시대가 변하면요 과거에 내가 했던 발언들을 가지고 소환을 해서 또 그걸 갖고 공격하는 소재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 하바리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의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눴던 그 문준용 씨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도 스스로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반성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때는 모두가 이재명을 비판할 때입니다. 마치 제가 반명의 원조인정하면서 그 짜집기 영상을 딥페이크 식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저희가 지금 수집해갖고 지금 전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달 안에 다들 갈 거예요. 그 영상 올린 놈들은 짜집기 해갖고, 그쵸? 앞뒤 다 자르고 마치 제가 여러분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것 같이 그런 딥페이크 같이 조작을 해갖고 만든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비난은 그만합시다. 적십자 나타났네. 적십자. 가갖고 저기 교회나 다녀라. 정치방송 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형제여. 그냥 저기 교회 가갖고 할렐루야 외치고 그냥 형제여 서로 사랑합시다. 그거나 해라.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내가 무슨 얘기하다 그랬니 지금? 민주당 지지층 대통령 귀국하시자마자 진짜 당대표 찍어내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당원들 폭발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대통령이 제발, 저희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좀 제발
이런 문조털레이라는 진보의 일배 같은 조롱적 언어, 모멸적 언어를 쓰는 이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송가혁은 없어진 게 아니었더라고요. 송가혁은 늘 존재해 왔고, 그 송가혁이 이재명 정부 때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바뀐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쵸? 아니, 그 짜집기 영상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지금 수집해 갖고요. 그 영상 짜집기 한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심하게 걸리거든요. 게시하는 것도. 저희가 다 고소 진행을 해갖고 수사기관에 지금 수사 의뢰를 지금 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허위사실 유포하는 그 게시판에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런 것도 다 이번에 제가 귀찮아서 안 하면 안 하지만 한 번 한다고 하면 끝까지 다 잡아버려요. 제 성격이 그래요. 아유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이 인간들은요 정신을 못 차리면요 끝까지 다 저는 그 딴지 게시판에 4억 보이스피싱 당했다라고 글 쓴 인간들 있죠. 그거 지금 아이디란 거 다 체크해놨어요. 그러면 딴지 게시판 서버 압수수색 당해갖고 그 사람 이름 봐갖고 나오겠죠. 인간들이 응? 참 못됐어요. 하는 짓들 보면. 나같이 중심 잡고 단 한 번도 누구를 배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안 그래요? 그렇게 보는 눈이 없냐고. 어디서 동지를 개장수라고 하고 내가 딴지를 점령해라 그랬다고? 수없이 그때 상황을 설명을 해줘도 거기도 보니까 세작들이 존재하고 있더만. 내 얘기가 나오면 늑달같이 달려들어갖고 누가 보내준 그 댓글들 보니까 전부 허위사실만 다 써냈더만. 인간들이 참. 하여튼 이번 기회를 전당대회 앞두고 모조리 사법 처리할 거예요. 어떤 놈들인지 진짜 재판에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조털레유 이런 분열적 언어를 방치하는 건 전부 나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에도 송가혁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이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송가혁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는 이 똥 묻은 놈들까지 이제 합세를 해갖고 똥 묻은 놈들까지 합세를 해갖고 연병들을 하는 거죠. 네, 오늘 지금까지는 민주당 얘기였습니다. 네, 지금 국조특위가 이제 18일날 여야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어떤 국조특위냐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이거를 국조특위로 45일간 하기로 했는데 이거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뭐냐면 위원장을 국힘당을 줬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국조특위를 민주당이 맡게 되면 또 민주당이 부정선거 덮었다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도 아니 이거는 여러분들 선관위가 잘못한 거지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국조특위를 뭐 하거나 국힘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는다 그래가서 이걸 민주당으로 몰아갈 수도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부정선거로 국힘당에서 몰아가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국힘당이 위원장을 만들어갖고 이거 전체가 부정선거니까 재선거를 다시 하자 이렇게 못 끌고 나가요. 왜? 저쪽은 윤어게인 세력들과 부정선거랑 단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힘당이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은 어떤 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떳떳하다라고 반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위원장은 국힘당에게 넘기고 국조특위는 18명으로 했는데 민주당이 당연히 여야 동수로 하기로 해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9명이고 저쪽은 국힘당은 7명 그리고 개혁신당 또는 뭐 진보당 조국혁신당에서 당연히 조국혁신당은 12석이니까 한 명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야가 9대 9로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조국 혁신당이 껴있기 때문에 무조건 10대 8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대 8이 돼서 증인 채택이나 여러 가지 어떤 오바를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전체가 반대를 하고 조국혁신당이 반대를 해주면 어설픈 증인 채택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 TV조선이 드디어 장동혁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TV조선이 갖고 있던 캐비넷을 연 거죠. 장동혁의 기획 부동산 보도를 갑자기 합니다. 드디어 장동혁이를 TV조선이 치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한동훈 의원을 밀어갖고 보수 재건을 하려고 싶은 게 조중동이죠. 계속 장동혁이가 남아있는 이상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이렇게 하다 보면 중도나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력이 없잖아요. 설득력도 없고. 그러면 쟤네들은 무조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메신저인데, 저는 이번에 TV조선이 아무리 장동혁을 기획 부동산 이런 걸로 때려도요 묻힙니다. 장동혁이 이겨요. 그 이유가 뭐냐, 장동혁 제가 지켜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죠. 장동혁이 여러분들 굉장히 무대 보고 바보 같은 거지만 지금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장동혁이 절대 여러분들 제가 보면 사퇴 안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이 물러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원내대 투표가 일단 정점식이죠. 정점식은 누구냐면 친윤이죠. 완전 친윤의 핵심이죠. 장동혁이가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얘는 운도 좋아요. 장동혁이는 진짜 운이 좋아요. 여러분들 장동혁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장동혁이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사실 사퇴 위기에 놓였었죠. 그때 뭐가 터지죠?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져요.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윤어게인 세력들과 장동혁 지지 세력들이 잠실에 집결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큰 문제가 터지니까 당대표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질 못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젊은 세대가 모여있기 때문에 그 젊은 세대가 국힘당의 코어 지지층 세대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장동혁 사퇴론을 분출하고 있는 친한계나 이쪽에서 장동혁을 끌어내릴 명분이 없어요. 두 번째, 지금 당원 당규상 장동혁 지도부를 좌초시키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이 버티고 있어서 절대 어떤 강제적으로 장동혁 체제가 무너질 일은 없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천운이에요. 천운. 민주당이 갑자기 내전 상태에 돌입하면서 스스로 민주당 지지율이 깎이는 바람에 국힘당이 반사 이익을 받아갖고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의 지지율이 역전이 되면서 장동혁을 쫓아낼 명분이 또 줄어든 거예요. 천운이에요. 천운. 지금 뉴박 세력들과 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들이 싸움이 벌어지면서 지금 장동혁이가 지방선거 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국힘당, 물론 장동혁이가 잘해서 국힘당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죠. 장동혁이가 당대표로 있는데 국힘당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장동혁이를 물러나라고 할 명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심도한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장동혁이의 여러분들 임기가 언제냐면, 정상적인 장동혁이의 임기가 언제냐면 2027년 내년 8월이에요. 이게 완전 결정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장동혁이의 임기가 내년 8월이기 때문에 만약에 장동혁이를 지금 쫓아내게 되면 차기 당권을 노리는 사람들은요 보궐이 돼버려요. 이해가 가십니까?
차기 무슨 나국상이나 한동훈이나 누구나, 왜냐면 당대표의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는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차기 국힘당의 당권을 노리는 사람은, 이해가 가시죠? 차기 당권을 노리는데 지금 장동혁이가 쫓겨나게 되면 지금 어차피 장동혁 남은 임기를 이어받아서 해야 되니까 어차피 공천권도 없는 장동혁을 지금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응? 이해가 가세요? 굳이 2020 내년 8월까지밖에 임기가 안 돼 있는데 지금 어차피 공천권도 없는 장 대표를 지금 괜히 쫓아냈다가 괜히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천운이에요. 응? 굳이 당대표를 내년에 나와갖고 당권을 노리는 뭐 한동훈이 됐던 뭐 나국상이 됐던 뭐 누가 됐든 뭐 굳이 지금 뭐 장동혁이 있으나 마나 공천권도 없는데 뭐 그냥 있으라 그래. 여기 지금 뭐 어려운 시기에 누가 맡고 싶어요? 괜히 지금 나갔다가 보궐 출마했다가 1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당권 공천권도 없는 바지 허수아비 당대표가 되니까 지금 장동혁 사퇴 목소리가 크지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한 천운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 장동혁이를 쫓아내면 뭐가 되죠? 비대위가 형성되죠. 비대위면 어떻게 되죠? 뭐 전당대회를 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체제가 잡히죠? 한동훈이가 나올 거란 말이야. 지금 말은 보수나 이쪽에서 한동훈을 띄워주지만 과거의 친윤 세력들은 한동훈에게는 무서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권,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게 되면 자기네들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냥 한동훈이가 복당하는 거에 대해서 왜 막 빨리 들어올 것 같지만 장동혁만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고 만약에 차기 총선 공천을 하게 되면요, 자기네들은 날아갈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죠. 왜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이가 비대위에서 뭐 장동혁의 남은 임기를 당대표로 한다고 하면 제도존을 할 거 아니에요. 더 탄탄하게 자기 측근들 전부 최고위 다시 꾸려갖고 내년 8월 전당대회에 지방 총선 전에 당대표에 또 도전하게 되면 공천권을 한동훈이가 쥐게 되면 사실상 뭐 친윤 세력들은 다 날아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절대 지금 장동혁이가 날아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예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잠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라고 떠들죠. 여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누구죠? 오세발이에요. 여기에 오세발이가 반발하고 이준석이가 반발하고 나머지 친한 개들이 반발해요. 여러분들 장동혁이가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라고 하면 불리한 어젠다일까요? 유리한 어젠다일까요? 장동혁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왜 그러냐? 민주당과 국힘당이 여러분들 12대 4로 국힘당에선 당선된 사람이 4명밖에 없어요. 그럼 떨어진 사람이 8명이잖아요. 그러면 떨어진 사람들은 당연히 한번 재선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오세훈이는 당선됐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지금 오세훈이나 추경호나 이철우나 박완수 이 4명을 빼고 나머지 전국에선 다 졌잖아요. 다 졌으니까 장동혁이가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 외치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재선거 하자라고 하면서 장동혁 지지세가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장동혁이는 당 말아먹는 천재예요. 응? 당 말아먹는 천재면 뭐 목표는 전국 재선거다라고 하면 니콜 그다음 부정선거로 가게 되면 국힘당은 여기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응? 왜 장동혁만 잘 되냐고요? 이게 잘 되는 거로 보이십니까? 얘네들은
이제 국힘당의 주류가 여러분들 윤 어게인 세력들과 부정선거 세력이 되면 매번 선거에서는 이길 수 없는 선거가 돼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이 뉴파리 새끼들이 진짜 난장판을 부려갖고 선거가 엉망이 됐지만 진짜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에요. 최정병기예요. 저는 장동혁이는 민주당의 최정병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멈추지 마세요. 장동혁 계속 목표는 전국 선거다 떠들으세요. 그러면 오세발이는 계속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8군데의 지자체장들 광역단체장들은 선거 다시 해야 된다. 장동혁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TV조선의 장동혁 때리기가 실패하냐면요, 지금 이런 장동혁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는 국힘당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지만 지금 선관위 투표 부족 사태가 너무 커요. 이 사건이 생각보다 선관위 TV조선 그러니까 선관위 투표용지 사건이 너무 크고 민주당의 내전이 너무 세기 때문에 관심이 안 가요. 그렇죠? 장동혁 끌어내리려면 TV조선이 저런 기획부동산 기사를 써주면 민주당이 그 다음날 논평을 통해서 장동혁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라, 당대표 물러나고 검찰에 떳떳하게 조사받아라, 이런 논평이 나와야 되는데 민주당이 안 해요. 뭐하러 민주당이 여러분들 장동혁 물러나라고 하면서 멘트를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러니까 장동혁 이건 이슈가 안 돼요. 아무리 TV조선이 때려도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도란프 얘기 좀 할게요. 도란프가 위대한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 106일간의 이어진 전쟁이 멈췄어요. 자기 80번째 생일에 이란과 합의가 만료됐다라고 하면서 자축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도 여기 확인을 해줬어요. 이 과정에서는 파키스탄과 카타르의 중재가 있었고 19일날 내일 모레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양해각서를 서명식을 해요.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고 미국의 해상 봉쇄도 풀리고 사실상 오일 쇼크에 버금가는 이 사태가 좀 풀립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미국이 동결했던 이란의 240억 자산 단계적으로 풀어준다라고 미국이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이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올해 2월 28일 날 느닷없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칩니다. 그래서 그 폭격에 의해서 하메네이가 숨져요. 그래서 미국의 의도는 이란에 내전을 일으켜서 이란의 어떤 그 시민들이 미국이 어떤 하메네이를 제거해주면 당연히 이란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어갖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어떤 판단 미스였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란에서만 3,600명이 죽고 그 중에서 민간인이 1,700명이고 레바논의 헤즈볼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레바논에서도 민간인들이 많이 사상자가 나왔어요. 전쟁이 거친 다음에 가장 당면하는 과제는요, 경제난과 극심한 재건을 하기 위해선 이란은 사실 여러분들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 재건을 해야 되고 부서진 건물을 치우고 다시 올리고 다시 일자리가 굴러가려면 적어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수십 년의 세월이 이란은 사실 지금 이제 전쟁 후에 재건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태예요. 사람들은 미국이 이제 합의를 해줬으니까 평화롭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란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란에서 여러분들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란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누가 미국의 저런 말도 안 되는 합의문에 합의를 해주고 사인을 했냐? 반미가 아니라
미국의 저런 침략 전쟁에 미국이 사인하자고 해서 누가 냉큼 사인해주고 저런 굴욕적인 합의를 해줬냐 라고 하면서 협상 세력들을 뿌락치라고 얘기하고 지금 이란 내에서 오히려 혁명 수비대 하메네이가 제거되면서 혁명 수비대가 사실상 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혁명 수비대는 더 단단해지고 결속력이 더 생겼다라는 것은 혁명 수비대가 여러분들 더 단단해지고 결속력이 생겼다는 것은 이란 내 강경파가 현재 이란 정권의 더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제는 트럼프가 아무리 합의를 해주고 그래도 이란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닫을 수 있다는 위협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런 이란 혁명 수비대를 중심으로 지금 이란의 강경파들이나 이란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전쟁 배상을 해야 되죠. 니들이 침략을 했으니까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배상은 책임 있는 자들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게 맨날 배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배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양해각서를 작성을 하고 합의문에 사인했다라고 지금 끝날 일이 아니에요. 미국은 전쟁을 빨리 11월 중간선거를 위해서 끝내고 싶지만 제가 하는 분석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의 대선이 이란의 손에 달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면 진짜 아마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 있죠. 8월달 9월달이면 사실 선거가 시작돼요. 만약에 이란이 8월이나 9월에 호르무즈 해역을 다시 봉쇄를 해버리면 또 미국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얼마든지 이란은 트럼프를 연맥일 수 있는 이제 카드를 준 거예요. 과거 한 번도 호르무즈 해역을 봉쇄를 안 할 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을 때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의 눈치를 봤지만 한 번 해본 호르무즈 해역의 봉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호르무즈 해역을 기뢰나 이란의 어떤 그 잠수정이나 이런 것들로 봉쇄할 줄 방법을 알아버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11월 중간선거에 마음이 급한 트럼프는 이번에 본인이 스스로 위대한 승리다라고 하면서 80세 생일에 자축을 하면서 이번에 그 합의를 했지만 결국 이란이 언제든지 이 강경파를 제거하지 못하고 강경파가 득세한 지금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강경파라고 하지 맙시다. 이거는 국제사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란의 혁명 수비대나 이란에서 반미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독립운동을 하는 거라고 봐야죠. 그렇죠? 저도 지금 강경파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건 우리 국제사회의 미국적 시각이고 그 사람들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침략자 미국에 대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미국의 침략에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에게 강경파다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러면 애국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 하여튼 제가 하는 분석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언제 다시 이 중동의 전쟁은 이제는 트럼프가 합의했다라고 끝날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란의 동결 자금이 풀리냐 안 풀리냐가 관건인 거예요. 240억 즉 106일간의 미국이 이란의 석유 자금을 동결한 게 240억 불인데 이 240억 불을 60일 뒤에 풀어줘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은 닥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도 항상 이번 합의안에 따라서 우리나라 배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장을 풀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경파라는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생각이 드는데, 뉴 이재명이라는 세력들, 뉴박 세력들이 잘 쓰는 말이 정청래가 강경파에게 메시지만 전한다. 이 인간들이 민주당 의원들 맞습니까? 자기네 당원들에게 강경파라고 얘기합니다. 조중동 시각이에요.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열성 당원들을 강경파라고 몰아붙입니까? 여러분들, 강경이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늘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강경파들, 그쵸? 강경투쟁자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정적인 언어로 강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김남희가 며칠 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봤더니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는 지지층도 아니고 강경파들에게 호소하는 목소리다라고. 아니,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자기 정당의 권리당원들에게 강경파라는 말을 쓰죠? 저는 민주당 이런 뉴박 세력들이 미쳐가고 있구나. 완전 미쳐가고 있다 보니까 당원들을 강경파로 매도하고, 얼마나 민주당이 니들이 얘기하는 그 강경파들이 박근혜를 탄핵했고 윤석열을 탄핵했고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오고 자기 진짜 일상을 포기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강경파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니들 그 당시에 뭐 했던 인간들인데 지금 어디서 굴러먹던 인간들인지 몰라도 이번에 초선 달았다고 하면서 더민혁 출신들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보자. 야, 강경파가 개혁하지 온건파가 개혁하든 이 도라이들아? 응? 그러니까 너희들은 개혁의 의지가 없는 거야. 개혁은 늘 강경파가 하는 거야. 응? 니들한테 개혁하라고 이재명 대통령과 개혁하라고 배지 달아줬지. 응? 나는 시사탑하고 이 새끼야. 어디서 나를 강경파라 그래? 난 시사타파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강경파가 세상을 바꾸고 강경파가 혁명을 일으키는 거고 강경파가 개혁을 하는 거지, 온건파가 언제 개혁하는 거 봤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응? 저런 것들이 개혁할 생각조차 없는 인간들이니까 민주당 당원들에게 저런 메시지를 보냈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